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5일 오전 7시 24분입니다. 요사이 교수 출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졸속 정책을 발표해서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목고 중에서 외고만 없애겠다든지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은 이해관계가 많고,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은 바꿀 수 없는 또는 바꾸기가 힘든 매우 신중성이 요구되는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불쑥 발표를 하고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걸 수습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 현장이 술렁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의 평소 생각이 더 굳어지는 듯 합니다. 즉, 저는 한 5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교수 출신들을 장관 등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교수 출신들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이 위험한지 저의 관찰에 따른 하나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수는 사람들을 다뤄보는 경험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 정도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 장관이면은 그 대상이 수만 명 안 되겠습니까? 수만 명, 수천 명 또는 수십만 명을 거느려 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수 특성상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은 빨리 변합니다. 그 교수가 갖고 있는 이론적 틀은 수십 년 전의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정책을 펴려고 하다가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수들은 다른 나라 교수들보다도 좀 지나친 대접을 받습니다. 교수 출신들이 정부에 들어갈 때는 최소한 차관 아니면 장관이어야 하고 총장 출신은 국무총리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외국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교수 출신을 장관, 차관에 거의 임명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관료 중심이지. 그리고 드물게 교수를 쓸 때도 국장급, 미국의 예입니다. 국장급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 하버드 대학 출신 중에 정부 경험을 한 분들 중에는 세계적 명성을 날린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부에 들어가서 맡은 직책이 국장, 실장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장차관, 총리와 맞먹는다는 생각을 가진 교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대우를 해왔습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학자와 정치인이 겸직되는 그런 풍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조선조 시대에 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다가 보니까 학자를 드높였습니다.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수들은 고집이 세고 선입감이 강하므로 이 조정 업무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위직 행정의 거의 대부분은 조정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해가지고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게 행정의 핵심인데 그 일에는 교수는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업인들, 협상을 많이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맞죠. 또 교수들의 특징은 아는 것이 바로 실천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그건 아는 겁니다. 그건 아는 것이 실천되어야 한다. 아는 것이 바로 실천력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이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 이 아는 것과 실천을 동일시하는 그런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이 명예욕이라고 할까요? 자존심이 강하다가 보니까 이 비판에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한국에서 고위직이 된다는 것은 언론, 야당으로부터 비판받는 자리에 가는 것인데, 비판을 받으면은 당황한다든지 아니면 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라마다 어떤 직업인의 윤리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검사, 판사 출신들은 정치를 안 합니다. 한국은 그런데 검사, 판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검사,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일본이 맞느냐, 한국이 맞느냐, 그건 그렇게 속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본의 법치가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이유는 검사, 판사들이 정치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검사, 판사는, 특히 검사들은 주로 하는 일이 거악을 잡는 겁니다. 거악이라고 하면 권력형 부패와 기업인의 부패를 수사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정치인을 수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직역에 대한 윤리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또 다르죠. 미국은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수두룩합니다. 한편 교수를 우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본과 미국은 또 한국보다는 훨씬 더 직급을 낮춘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인의 경우에 일본에서 언론인 출신이 정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편집국장, 보도국장 이렇게 간부가 된 사람이 지역구에 가서 출마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언론인 출신 많습니다. 한국은 언론, 검사, 판사 출신들이 정치를 많이 합니다. 저는 언론인의 경우에는 언론인은 정치를 안 한다기보다는 삼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속성이 검사처럼 권력을 견제하는 건데,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정치를 한다든지 고위직에 들어갈 때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할까요? 자아 충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최근 이 말썽 많은 두 개, 취학 연령 낮추는 거, 그 다음에 등록고 중에서 외고를 없애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분이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는 많이 했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굉장한 그 파장이 예상되는 정책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이 되기만 하면 개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개혁을 하는 것은 기존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기존 제도를 뜯어 고쳐야 명성을 날 수 있다 하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제도나 국방 같은 것은 기존 제도를 잘 굴러가도록 만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칭찬받기는 힘듭니다. 만드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 지나친 명예욕이 있으면은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고, 개혁을 하려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게 진전되기가 힘듭니다. 한국의 교육 제도가 이렇게 자주 바뀐 것도 장관마다 앞에 전임자들이 한 것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뜯어 고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행정학자 출신으로 교육정책 경험이 없고, 장상윤 차관은 국무총리실 출신, 이상원 차관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여기에다 대통령실 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도 복지 전문가로 교육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없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을 불쑥 꺼내 혼란을 초래한 배경에는 이렇게 교육 라인이 모두 비전문가인 것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아마 이 논설을 읽어보면 자존심 상할 겁니다. 왜 내가 전문가가 아니냐? 내가 행정부와 연관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더구나 행정학 전문가인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머릿속에 있는 전문성과 이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전문성은 다른데, 제가 보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생각하는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복잡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민감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큰 방향은 물론 용어 토시 하나가 오랜 갈등과 조정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교육 문제를 역사와 맥락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섣불리 바꾸겠다고 나서면 사회적인 파장에 이어 정권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정권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 출신들은 또 든든한 구석이 하나 있어요. 수 틀리면 그만둔다고 합니다. 또 그만두는 것도 아주 용감하게 장렬하게 전사하는 식으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냐? 그만두어도 갈 데가 있으니까. 대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러날 때가 있으면은 사람이 악착같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장관직은 악착같이 일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역시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잘 하죠. 요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걸 몇 개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디테일에 약하거나 디테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 과정도 보면은 디테일을 거의 무시한 것 같아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테일에 강한 사람은 역시 행정을 해본 사람입니다. 왜 디테일을 소홀하게 하느냐 하면은 개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진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아주 거창한 비전 이슈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디테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그 소소한 거 뭐 별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로 그것을 집행할 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교수들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장관직에는 좀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자문 역할로 많이 썼습니다. 교수는 교수답게 부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